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튜터 제나입니다. 오늘 강의는 Day 4, 조동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GTF 문법 명령에서 조동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또 실전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동사 필수 암기 포인트들 모두 정리해서 가실 거예요. 또 마지막에 여러분 실전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있잖아요. 끝까지 화이팅 해보기로 해요. 자, 먼저 조동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엄마를 돕다라는 이 돕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엄마를 도와야 한다, 도울 것이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예요. 자, 뭐냐면요, 여러분. 조동사는 이런 이제 기본 동사에 보조적인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조동사가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그 조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도울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 그 동사를 도와주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조동사고요.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GTF 조동사가 어떤 아이인지를 확인해 보지요. GTF 문법 6가지 출제 포인트 중에서 조동사는 출제 2순위로 약 5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조동사 안에서도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 조동사 문제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조동사 문제는 해석과 문맥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제가 고난이도 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다른 시제나 가정법 문제와 다르게 일반 조동사 문제는 의미를 알고 그 뜻을, 문장 뜻을 이해하셔야 그것을 완전하게 가까운 것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약 2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문제.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조동사 슛 생략 문제는 약 3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은 찬스입니다. 공식으로 푸는 문제인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오, 조동사 슛 생략 문제, 오케이, 바로 3초 안에 정답을 고르실 수도 있게 되는 문제인데요. 좀 암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 기억하셔서요. 조동사 5문제, 약 5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오늘 강의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부정문으로 만들 땐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으로 확인해 보죠. Beth should clean or clean her bedroom. 정답은 clean. 동사 원형이지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clean, 청소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조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 원형. Our flight will not will depart on schedule. 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not은 어디 들어가야 되죠? Yes, will 뒤에 나와야 되죠. depart라는 출발하다라는 동사 원형 앞에 will not이 나왔습니다.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동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쫙 살펴볼까요? 자, 6가지로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이제 대부분의 조동사가 그러니까 이제 might라는 단어만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2가지 역할, 그러니까 2가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뜻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can 볼까요? 가능성, 능력, 할 수 있다. 혹은 허가, 해도 된다. 자, may 해도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May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그래서 약간 yes you may 하셔도 됩니다. 허가. 또 약한 추측. 아마 maybe라는 단어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뭐일지도 모른다. might는 이 may와 이 약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이라는 거를 동일하게 보셔도 돼요. 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might는 과거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may and might. will, 미래를 예정하고요. 뭐뭐 할 것이다. 의지를 나타냅니다. 뭐뭐 할 거다. 하겠다. 자, should,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충고,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친구 사이에 회화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You should.
must는 should와 동일하게 의무를 나타냅니다. 뭐뭐를 해야 한다 혹은 강한 확신이 있을 때도 must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동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략한 체크업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quiz. 둘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The Devon Hotel will reopen soon. Yes. 자, 이 지금 문장에서는 여러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기본 형태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데본 호텔은 재개장 reopen 할 것이다. 곧이라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해석상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번엔. 약간 그냥 문맥상 얘보단 얘가 가깝다. 이제 이런 걸 우리도 조동사 문제에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도 가장 가까운 거 골라주시는 거예요. My older brother, 내 오빠, 내 형은 ride a motorcycle, 오토바이를 타야만 한다? 탈 수 있다. 이 위험한 이 오토바이를 타야만 한다? 라고 하기보단 탈 수 있다라는 능력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까운 건 내 오빠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can, may, will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까요? 나는 달릴 수 있다, can, 달릴지도 모른다, may, 달릴 것이다, will.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볼게요. 동사 run, 달리다 라는 단어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조적인 조동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에서는 여러분 동사 뒤에 붙어 있지요.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 앞에 붙이죠. 그죠? can run, may run, will run 와 같이 쓰인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기출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can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냥 이제 막연히 가능성, 허가, 가능성, 허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해석에 좀 적용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뜻은 이렇게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자, 예문으로 볼게요. 여러분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서 흡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me bears can climb trees easily. 어떤 곰들은 뭐뭐 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can climb. 너무 귀엽군요. 능력을, 곰의 능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요. 자, 두 번째, 해도 된다. My mother said, 엄마가 말했어요. I could go to a movie. 영화 보러 가도 된다고. 지금 여기는 여러분 허가를 나타내는 거,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잖아요. can, 영화 보러 가도 된다고. 그런데 엄마가 이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can의 과거형으로 쓰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전 문제를 우리 좀 이따 풀어볼 건데 그 보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뚫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can이 아니라 정답은 could가 되는 거예요. 시제를 맞춰주셔야 돼요. My mother said 과거 시제와 맞췄습니다.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may, 허가, 약한 추측. 뜻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뭐뭐 해도 된다, 허가. 그리고 약한, 약간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I don't know, not sure 이런 느낌이 may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 볼게요. You may borrow my car tomorrow. So may borrow 붙어있죠? 빌리다, 빌리셔도 됩니다. 되었죠? 자, 약한 추측도 볼게요. The library may be closed already. 자, may라는 동사 뒤에, may라는 조동사 뒤에 붙은 이 동사는 여러분 be closed를 묶어서 보십시오. close는 닫다인데 지금 도서관이 닫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를 동사 원형으로 보셔야 돼요. 수동태죠? be closed.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사 may가 붙으니까 닫을지도 모르고 안 닫을지 몰라요. 이런 느낌이죠. The library may be closed already. 닫았을지도 모른다. 되었나요? 자, 의미 확인하시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저랑 공부 같이 하시면서 바로바로 의미를 외운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외워가지고 이따 지문을 해석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우리 훈련할 거니까요. 바라만 보지 마시고 같이 수강하시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will, 미래 예정 혹은 의지를 나타내죠. 자, 의미도 확인해 볼게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자, 예문으로 볼까요? Catherine will graduate in 3 months.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atherine은 졸업을 할 것입니다. 3달 후에.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지의 문장을 볼게요. Emily told me that. 에밀리가 내게 말했어요. She would learn to swim. 그녀가 뭐 할 것이라고? 배울 것이라고. 그래서 수영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대요. 여기서 will은 would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told라는 과거 시제와 시제를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will이 들어가면 오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의지를 나타냈어요. 배울 것이라고, 배우겠다고, will. 되었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추가 포인트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1, 2, 3 해서 제가 can, may, will을 정리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를 보면은 과거 시제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많나요? 예를 들면 could, would, might 이런 단어들을 보기에서 만나시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두 가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could과 would는 can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 will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과거 시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영어부로 가도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렇게 엄마가 날 허가해준 그것이 이제 과거에 말해준 거니까 시제를 바꿔서 could 이렇게도 고를 수 있고 또 내 친구가 수영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어요. 이것도 말한 거니까 will learn이 would learn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might는 다릅니다. might는 여러분 한 가지의 의미로만 출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may의 과거형,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might는 약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 그래서 뜻은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might와 may는 똑같이 쓰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뭔가를 추측하는.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추측할 때 may와 might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문에서는 may, might가 보기에 둘 다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헷갈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might는 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보십시오. She might have a cold, she may have a cold. 뜻은 동일합니다. 그녀는 감기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되었죠? might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일반 조동사는 해석과 문맥으로 풀어야 되니까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전 시험 얘기도 제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드리겠지만요. 이 이제 조동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시제나 가정법처럼 공식이나 단서로 푸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남겨뒀다가 이 일반 조동사 문제를 풀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연습 문제이지만 해석을 조금 이렇게 단어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가장 확실하게 가까운 답을 고르게 되니까 그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일반 조동사는 약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2가지 조동사 중에 고르는 연습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에 Jeremy는 definitely go on a trip to the countryside. definitely 하면 뭐죠? 약간 꼭, 확실히. 이게 이제 회화적으로도 많이 쓰여요. 친구가 저에게 문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내가 꼭 갈게 라고 할 때 DEF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I'll def go 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will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꼭 가는 거예요. definitely go. might는 갈지도 모른다? 뭐 이거잖아요. 너무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definitely와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되었죠? Number 2. Michael said 보자마자 정답은 would. Yes.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가 뭘 할 것이라고? 패키지를 보낼 것이라고. 둘 다 미래를 예정하는 똑같은 뜻이 오나 시제를 일치시켜 주셔야 되지요. set와 would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가 소포를
이틀 후에 보낼 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됐죠? Number 3. 네, 3번입니다. It seems like, 여러분 seems like 무슨 뜻이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sounds가 들어가면 뭐뭐인 것처럼 들리다. 또 여러분 이렇게 느끼면서 얘기하실 때는 it feels like처럼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인다고 하나요? Rain soon, it rains soon. 곧 비가 올 것처럼.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gray sky. 회색빛, 약간 잿빛 하늘 때문에 마치 비가 올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보이는 거가 이제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게 이거 자체가 약간 추측하는 표현입니다. seems like 자체가 불확실한 약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되었죠? Number 4. Many pet owners hope that. 그래서 많은 이제 반려동물 주인들이 희망한대요. hope. 뭘 희망할까요? The dogs understand what people say.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개들이 이해해야만 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를. 정답은 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제 애완동물 이제 그런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말 알아듣지? 내 말 알아들어? 이렇게 이제 그 능력을 강아지들이 그러한 알아듣는 능력을 갖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can이 가깝죠. Dogs should 의무는 아니고요. 그죠? Number 5. Students use the computer equipment. 학생들은 자 may와 must의 뜻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may는 허가, 해도 된다. 그죠? 해도 된다. 할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must는 뭐예요? 의무. 그죠?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꼭 해야만 하는 강한 의무를 얘기할 때도 쓰이고요. 자, 볼게요. 학생들은 컴퓨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지도 모른다,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If they have a permission,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만약에 허락이 있으면 컴퓨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permiss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may와 매우 어울립니다. permission을 받으면 해도 된다죠. may use. 자, number 6. My teacher told me that. 부터 여러분 과거 시제 인정 확인하셨고요. 정답은 could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셨어요. I could submit the report 2 days late. 그래서 내가 뭐 해도 된다고? 리포트 제출을 이틀 늦게 해도 된다고 말하셨어요. 시제를 일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였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전 문제로 가서 이제 요거 푸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GTF 문법 문제 26개를 만나면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쏙쏙쏙 섞여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오늘 지금 이렇게 can, may, will만 딱 풀고 있어요. 조동사 문제라는 걸 아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보기가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보자마자 여러분이 일반 조동사 문제구나를 아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보기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른 시제 문제라던가 뭐 또 가정법 문제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오케이, 조동사 문제고 오케이, 나는 요거의 각각의 뜻을 알아야 하고 문맥으로 풀어야 되는군. 별표 치고 요거는 이따 풀어야지 라고 하셔도 돼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각각의 의미 확인해 보도록 하죠. might, 할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입니다. should, 해야 한다. 의무 나타내고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할 때도 쓰입니다. C, can,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고요. 허가, 해도 된다. would는 will, 미래 예정의 과거 형태이죠. 할 것이다, 하겠다. 자, 우리 한번 지문의 문장 2개 확인해 볼 거예요. 보통 이제 실전 시험장에서 지문의 그 문장의 개수는 약 2개에서 3개, 혹은 뭐 4문장까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매우 길진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Experts say that,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jogging이 numerous mental health benefits. 아주 많은 정신 건강의 이점을 가지고 있대요.
맞아요. 원래 운동하면은 막 땀이 나면서 엔돌핀 막 기분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 좋대요. jogging이. For example, 예를 들면 eat은 여기서 jogging이겠죠. jogging은 reduce, 감소시킨다라는 단어네요. people stress,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얘기. 또 make them feel more relaxed, 그들이 더 기분이 relaxed, 나긋, 편안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만들어야 한다? 만드는 것이 좋겠다. 자, 빨리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조깅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깅의 benefits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jogging의 역할이죠. jogging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대요. 그리고 뭐의 예시였어요? health benefits, mental health benefits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적용해봐도 맞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might 할지도 모른다라는 건 매우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무슨 여러분 will의 과거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시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Number 8. 자, 여기서도 한번 조동사 의미 확인할게요. should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겠다. will 예정 할 것이다 의지 하겠다. may 해도 된다 허가죠. 그 다음 일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자, 여러분 shall은 지틀프 조동사에서는 출제 포인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오답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no, 걸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A, B, C 세 가지에서 정답을 골라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볼게요. A new regulation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in India. 새로운 어떤 규제가 약간 뭐 그런 이제 법안 같은 것이겠죠. 규칙인 거예요. 규제가. Currently being considered, 고려되고 있는 중이래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나 봐요. 그죠? Consider 되고 있는 거니까. Although its passage has not been confirmed. 맞네요. 비록 passage 하면 통과입니다. 통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although its passage 아직 confirm 확정되진 않았지만 the law 법이 change 바꾸다 how the property taxes are calculated. 여러분 how 하면은 뭔가 어떻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법이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roperty taxes는 재산세죠. 재산세금. 그래서 재산세금이 계산되는 그 방식을 빨리 여러분 넣어보세요. 바꿀 것이다? 바꿔야만 한다? 바꿀지도 모른다? 자, 문맥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규제는 지금 고려되고 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것이다 라고 예정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직 고려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꿀지도 모른다. 무엇이? 이 통과가. 무엇의 통과가? 이 new regulation의 통과가. 아직은 미정인 문맥이었습니다. 자, 해석 좀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요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는 독해 영역에서 독해, 직독직해나 문장 해석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쌓이고 쌓여서 독해력도 늡니다.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should and must를 배워볼게요. 의미 확인할게요. 운전자들은, drivers들은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빨간불에서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무를 나타낼 때 should and must 해야 한다라는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얘네를 붙여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should and must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should부터 보겠습니다. 의무, 당위성 혹은 충고, 조언입니다. 자, 뜻을 볼게요. 뭐뭐 해야 한다. 시트벨트를 매야 한다. 그런 의무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문장으로 볼게요. Students should wear a uniform at this school. 학생들은 뭐 해야 된대요? 입어야 된대요. 교복을. 이 학교에서는 입는 것이 약속, 규칙인가 봐요. You should visit. 너는 뭐 해야 된대요? France를 방문해야 된대요. 언젠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규칙 의무도 아니지만 친구가 야, 너 가보는 게 좋아, 짱이야 라고 조언, 여행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지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must 확인해 볼게요. should와 동일하게 의무를 나타낼 수 있고요. 뭔가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Subway users, 지하철 이용객들은 뭐 해야 된대요? pay 해야 됩니다. The fare,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 Snow has been falling all day. 눈이 하루 종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It must be cold outside. 밖이 추운 것임에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형태를 기억해 주세요. must 뒤에 동사 원형이지요. 동사는 지금 be가 쓰였어요. 왜일까요? cold, 추운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려면 비동사가 필요해요. 자, 회화체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했구나. 너 틀림없이 오늘 피곤하겠다. 라고 말할 때는 You must be tir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ust 뒤에 be 많이 쓰입니다. 동사 원형이죠. 자, 의미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기출 포인트 하나 더 볼 건데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배우신 should와 must가 그대로 쓰였는데 이 뒤에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pp는 뭐죠? 과거 분사이지요. 그래서 go, went, gone, gone. 그 단어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보실 건데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강한 확신. 요것이 뭐냐면요. 자, 요 동사에 들어가는 단어 의미를 기억하셔서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어야 하는데 전화를 실제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후회. 그래서 실제로는 하지 않은, 안 했음입니다. 자, 또 must have pp는 과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니까 pp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야, 너 진짜 한 달 만에 살 진짜 많이 뺐다. 너 운동 열심히 한 게 틀림없어. 그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했는지 여부는 모름. 그냥 내가 이제 추측을 강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 예문 볼게요. Martin should have taken the bus. 마르틴은 버스를 탔어야만 했다. should have pp. 실제로는 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늦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자, 그 다음 must have pp 볼게요. Chloe must have enjoyed the festival. 클로이는 그 축제를 must have pp 즐겼음에 틀림없다. 뭐 이제 클로이가 축제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야, 진짜 재밌게 보냈음에 틀림없어. 그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뉘앙스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푸실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번 넘버 2에서는 should와 must만 배웠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배운 요런 might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 기억하시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Number 1. Students, 학생들은 not run, 자, 동사 보이죠? In the hallway. 복도에서 달리지 않는 얘기가 나옵니다.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복도에서 달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달리면 안 된다. 정답은 달리면 안 된다. might는 불확실한 추측. No. 학생들의 의무죠. 달리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number 2. The upcoming election. 다가오는 선거는 be monitored. 자, 여기도 be 동사가 나왔네요. be monitored. 모니터는 이제 여러분 그 컴퓨터 모니터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동사로 감시하다. 약간 감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우리 선거 투표 해보셨잖아요. 네, 해보셨나요? 그래서 투표 가면 이렇게 monitored가 carefully 되거든요. 되게 아주 꼼꼼하게 막 이렇게 carefully 그러니까 점검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To ensure it is fair.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공정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거는 must be monitored. must be monitored. 의무겠지요? 이거는 확실하게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 number 3.
Tina have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자, 여기 표현 한번 보실까요? Stay up all night은 밤을 새다라는 표현이고요. ing가 붙으면 ing 하느라 밤을 새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티나가 자, 요거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must have pp, should have pp네요. 그래서 밤을 새운 것임에 틀림없다. 아니면 밤을 새웠어야만 한다. 오케이. 밤을 샜는지 몰라요. 근데 밤을 샜음에 틀림없다. 밤을 샜어야만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뒤에서 봅시다. Because she got a high score on the test.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땄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뭐란 걸까요? Yes, s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틀림없이, 그죠? 요거 여러분 무슨 뜻이었죠?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pp 했을 것이다. must have pp였습니다. 자, 만약에 should have pp가 정답이 되려면 티나가 열심히 밤을 새웠어야만 했어 라고 하는 경우니까 점수가 막 안 나와가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대한 후회고 얘는 must have pp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아직 의미가 기억이 안 나왔던 분들은 암기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넘어갑니다. Number 4. National leaders guarantee. 그래서 이 국가의 그런 리더들은 guarantee, 보장해야만 한다,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Basic human rights, 기본 인권을, 그리고 if they want to be respected, 존경받고 싶다면 이 국가의 리더들은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만 하겠죠. 리더니까 리더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number 5. Under the current company security policy. 자, under 하면 여러분 해석하실 때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뭐뭐 하에서, 뭐에 하에서 현재 회사의 그런 안전 정책 하에서 직원들은 employees change their computer passwords. 그들 이제 컴퓨터 비번을 바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At least once a month.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컴퓨터 비번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만 한다. 정답은 바꿔야만 한다. 왜죠? 이게 정책이잖아요. 직원으로서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이고요. 바꿀 수 있다. 이건 또 될 수가 없어요. 또 시제 자체도 맞지가 않고요. 의무, 확실하게 해야 되는 policy와 어울리는 단어였어요. 마지막, number 6. Campbell, leave for the airport right now. 그래서 지금 leave for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디로 나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leave for 어디. 그러니까 어디로 빨리 가는 거예요. leave for 땡땡. 빨리 지금 당장 공항으로 나서야만 한다. 나서도 된다. 나설지도 모른다. 자, 뒤에를 보세요. comma or 하면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he will miss the flight. 그의 비행기를 놓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빨리 나서야죠. 그죠? 조언해주고 있어요. 늦지 말라고. 캠벨은 지금 빨리 나서야 돼요. 라고 하고 있죠. 나서는 게 좋을 것이에요. 라는 충고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자신감 업. 우리 더 자신감을 얻고 실전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지요. can, may, would, must. 의미부터 확인하시고 문맥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볼게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may. 해도 된다. 일지도 모른다. 허가와 약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would. 예정이지요. 할 것이다. 하겠다. must. 강한. 맞아요. 강한 의무이자 또 강한 확신. 틀림없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문장 2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rwell Corporation's annual performance assessments까지가 주어네요. will take place 그리고 next month. 자, 이렇게 여러분 지문에는 대문자가 종종 많이 나와요. 회사 이름도 많고요. 제품 이름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 팀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rporation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Harwell이라는 요 회사에 연간, 매년 이루어지는 걸 annual이라고 하지요. performance, 실적.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실적 평가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현장 강의를 하면서는
매월 학생분들에게 강의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assessments라고 불리고요. 또 evaluation도 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간 이루어지는 이 실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래요. take place 할 건데 다음 달에 할 예정인가 봐요. team leaders, 각 팀의 리더들, 팀장들인가 봐요. team leaders들은 submit, 자 제출하는 얘기고요. evaluations of their staff, 각 팀의 이제 그 팀원들, 직원들의 그 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By June 23rd at the latest. 늦어도 6월 23일까지는 제출을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할 것이다, 제출해야만 한다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죠? 의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힌트는 이런 거예요. 이 by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이제 기한입니다. 기한. 그때까지 꼭 내야 돼요. 그리고 늦어도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는 must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 조동사 의미 확인할게요. should, 의무. 또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조언. would, 예정이 있고요. 또 의지도 있습니다. 할 것이다, 하겠다, will의 과거 형태인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can, 할 수 있다, 능력, 해도 된다, 허가. may도 can처럼 허가, 해도 된다, 일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바로 나올 정도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미를 기억하셔야 풀 수 있잖아요. 자, 문장 확인할게요. Regularly consuming junk food at a young age. 까지가 주어네요. Causes a variety of health issues. 자, regularly는 여러분 이제 규칙적으로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뭔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자주라고 보셔도 좋아요. consume은 먹다와 동일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소비하고 소모하고. 그래서 junk food을 어린 나이에 되게 자주 먹는 것은 야기시킨대요. 다양한 건강 문제를. 맞죠? 그러므로 children, 아이들은 be encouraged. 자, 여기도 이제 be 동사 ed. 자, 요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encourage를 당하는 거예요. encourage라는 단어 자체는 뭐 용기를 북돋우다, 권장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도록. 이 courage가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막 북돋는 거, 막 권장. 그래서 이 아이들이 권장을 받아야 되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 하라고 권장을 받아야 돼요? To eat nutritious food.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도록 권장 받아야만 한다. 권장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다. 받아도 된다. Yes,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돼요. should는 의무의 역할도 있고요. 충고나 조언의 역할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건강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junk food 대신에 이런 것들을 먹도록 권장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문장입니다. 되었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 초반부에 설명드렸는데요. 조동사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죠. 크게. 그래서 일반 조동사 문제는 can, may, will, should, must. 우리 조금 전에 한 것들 의미 기억하시고 문맥과 해석으로 푸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고난이도 문제 약 2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는 의외로 쉽게 여러분이 미리 암기해 두시고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띡띡띡 정답을 바로 골라내실 수 있는 공식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약 3문제가 출제되고요. 여러분 미리 많이 공부하셔서 꼭 3문제 모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자, 과연 조동사 should 생략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부터 볼까요? The doctor suggested. 의사가 제안을 했는데요. 뭘 제안했냐면 he should have a checkup regularly.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체크업. 그래서 체크업은 건강 검진입니다. 검진을 regularly,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디가 빈칸으로 뚫려 있을 거냐면 여기 should have 자리, 여기가 빈칸으로 뚫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should라는 이 조동사가 생략이 된다는 것이에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정답은 have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he have? he has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식처럼 이렇게 should가 생략될 때는 원형만이 남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절. 자, 주절을 여기라 칠게요. 절은 여러분 주어 동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주절에 제안하다, suggest와 같은 제안하다라는 뜻의 동사 suggest가 나왔어요. 그럴 때 대절, 대절은 that 이하의 주어 동사를 대절이라고 합니다. 대절에는 그 동사 앞에 should가 쓰였는데 그것을 생략을 해가지고 have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suggest가 다가 아니에요. 제안하다, 조언하다, 추천하다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주절에서 보시면 그 뒤에 대절, 주어 동사의 그 동사 자리에는 should가 생략이 되어서 동사 원형만이 정답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거 이제 기출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세요. 주절. 자, 문장 앞에 주절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단어는 suggest였죠?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였습니다. 자, 그런 표현들이 동사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여러분이 띡 보시면 그 단어 뒤에 that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that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대절,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동사 자리는 should가 생략이 되어서 동사 원형만 남는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표현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보일 거니까 마치 우리의 정답 단서가 되겠죠? 자, 우리 동사부터 볼게요. 저와 함께 이제 큰 소리로 같이 말하면서 보실 건데 뭔가 영혼 없이 읽지 마시고 제 영혼을 담아서 눈 뿅뿅 많이 눈으로 보고 눈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that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recommended that, suggested that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recommended that, suggested that, advised that. 맞아요. 과거 시제로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insisted that, demanded that, urged that, requested that. 뜻은 다 이제 좀 색깔이 같아요. 그죠? 제안하고, 충고하고, 주장하고, demand, 요구하고, urge, 막 뭐뭐 하라고 촉구하고, request, 요청하고. 자, 계속 읽어볼까요? required that, proposed that, ordered that, asked that, prescribed that, agreed that. 우리가 왜 that을 넣어서 지금 읽고 있어요? 대절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요 동사 자리에 should가 생략된다는 점이니까요. 여기에는 뭐만 나와요? 동사 원형만이 나온다는 그것을 이제 한번 우리 문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commends that. 여기서 현재 시제로 나왔죠? 그가 추천합니다. that 이하의 주어와 동사가 보이시나요? Carl should be the project leader. Carl이 프로젝트 대표가 되어야만 한다고 될 것을 추천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정답은 is, be, will 막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be를 고르셔야 돼요. 왜죠? 동사 원형이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계속 볼게요. 이제 표현을 형용사와 명사까지 쫙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발음해 보죠. important, best, essential, vital, necessary, crucial.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통 it is 하고 나올 수 있어요.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 여기 빈칸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단어들은 it is 하면서 이거 한번 붙여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imperative that. 무엇이 필수적인? It is advisable that. 그러니까 that 이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It is compulsory that. It is urgent that. It is better that. It is mandatory that. 이렇게 익숙하게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명사로는 하나만 있지요. desire. So my desire, 나의 바람. 이렇게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장 하나 더 볼까요? It is essential that.
무엇이 필수적입니까? that 이하가 필수적이죠. 주어와 동사 보세요. 승객들이 뭐를 해야만 하는 것이 wear, 매는 것이 seatbelt를 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정답은 wear만 될 수 있죠. should는 생략.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The teacher's desire is. 그래서 선생님의 바람은 that 이하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이래요. Dave가 should overcome his fear of speaking in public. 그 선생님의 제자의 이름인가 봐요. Dave가 극복하는 것, 네, 무엇을 극복하는 것? 그의 두려움. 그리고 in public은 뭔가 public, 공공장소인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desire 띡 보자마자 해석할 필요도 없이 여기 빈칸의 정답은 동사 원형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쫙 정리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해석하지 않고 뭐 어차피 조동사실 생략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어본 단어들이 뿅뿅 보이는지 확인하고 바로 원형 정답 골라보도록 하죠. Number 1. Insisted that Alex confess his crime. 해석하지 않고 가야 연습 문제니까 여러분 insist 주장하다 동사 원형. 그러니까 요거는 아셔야겠죠, 뜻을. 근데 insist 주장하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막 주장하고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막 그런 느낌의 단어들 집합이잖아요. Number 2. Jerome recommended that Liz join the school's hockey team. 권고하고 추천하는 거죠. join 동사 원형입니다. Number 3. It's important that the truth of the case be determined. 동사 원형입니다. be determined. 그리고 중요하다. 형용사가 나왔죠. It's important that. It's crucial that. It's essential that.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고요, 여러분. Number 4. The Detroit Lions demanded that the referee not give a red card to Lawrence.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가 빈칸으로 뚫려 있으면 A, B, C, D 보기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여기에 뭐 will not give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에 그냥 난만 붙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 요구하다죠. 요구하고 주장하고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자, number 5. When a drought occurs, it is essential that residents conserve water. 무엇이 필수적입니다? that 이하가 필수적입니다.가 되겠죠? essential, crucial, important 같이 외우셔야 돼요. Number 6. I advised that Bill go. 그죠? 맞아요. 여러분 뭔가 will 붙이고 싶지만 no. 왜요? 여기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음. 빌이 가는 것을 조언했다는 거죠.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마지막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보기를 보시자마자 일반 조동사 문제랑 다릅니다. 일반 조동사 문제는 보기가 막 would, may, will, should, must 이런 것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동사 하나 leave라는 단어에 이렇게 막 원형도 보이고 ing도 보이고 will도 보이고 s가 붙은 것도 보여요. 그럼 일단은 빈칸을 보실 거고 시험장에서 앞뒤에서 빨리 단서를 찾습니다. 뭐 예를 들면 if가 있나? 가정법인가? 뭐 예를 들면 시간의 단서가 있나? 시제 문제인가? 우리는 보니까 뿅! suggested that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하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군. 그럼 정답은 yes, just leave 동사 원형이 되겠죠? 우리 한번 의미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는 해석하실 필요 없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제 독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간단히 볼게요. At 3 p.m. 3시에 Carla had a headache and was unable to focus. 3시에 칼라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대요. Her manager, 그래서 그녀의 매니저가 suggested, 제안을 했대요. that 이하를 주어가 동사하라고 여기에는 여러분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매니저가 제안을 했어요. 그녀가 leave work
early to get some rest.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그냥 퇴근을 일찍 하라고 제안했대요. To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었죠? Alright, 마지막 number 8.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ddress라는 동사에 다양한 게 붙어 있어요. 이거 조동사 슛 생략 문제인가? 단어를 빨리 찾아보실까요? 찾았습니다. urgent, 되게 막 뭔가 다급한 상황이죠. 이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urgent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답이 원형 address밖에 될 수가 없죠. address. 자, 우리 한번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find employment.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네요. Discrimination은 차별이고요. 누구를 향한 차별이냐면 이런 소수 집단, minorities, minorities. 소수 집단에 대한 그런 차별은 뭘 어렵게 만드냐면 그들이, 여기서 them은 소수 집단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Find employment는 get a jo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얻는 거를 어렵게 만든대요. 차별을 당하니까. So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it is urgent, 아주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이?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것이. 정부가 address this issue. 그러니까 요거 address라고 하면은 주소인데 address this issue나 address this problem 하면 그 이제 problem을 해결하고 이제 그거에 직면해서 그걸 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다루는 게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오늘 조동사 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GTELF 문법 출제 2순위로 26문제 중에 약 5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조동사 문제는 약 2문제, 조금 전에 공부하신 조동사 슛 생략 문제는 약 3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can, may, will, should, must 뿐만 아니라 could, might, would 이런 형태의 것들도 있었어요. 해석과 문맥으로 푸는 고난이도 문제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푸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26문제 중에서 마지막에 내비뒀다가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조동사 슛 생략 문제는 반면 빠르게 풀어내실 수 있는데 단 여러분이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있죠?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뒤에 대절,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 요 동사 자리가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연습했습니다. 암기하면 바로 정답이 보일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요 5가지 문제 모두 맞출 수 있도록 오늘 강의도 꼭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것들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해커스 테스트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풀어서 저와 만나시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Hello everyone! 해커스 GTELF 레벨 2 문법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챕터 3로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우리 챕터 3에서는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뭐 배웠었냐면 시제 배웠었고요. 그리고 가정법 배웠고 그리고 이제 조동사를 배우죠. 즉 출제 순위가 3순위입니다. 시제가 6문제 그리고 가정법에서 6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조동사에서 총 5문제 정도가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좀 집중을 하시고 우리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기본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조동사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시험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나올까에 대해서 우선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자, 우선 조동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빈출 3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해야겠죠. 무려 몇 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제가 그래프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조동사 안에서 이제 빈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조동사 내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should 생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푸실 때 should 생략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약 얘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외 기타 등등의 조동사들이 다 합쳐가지고 약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세부적인 퍼센트로는 자, 우리가 8%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wil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 처리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will이 정답이 되는 것이 약 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6%대들이 각각 must와 그리고 또 should 생략, 그리고 또 우리 can 요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조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should 생략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를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조동사는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조 있죠. 이 도자가 우리 왜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죠. 도울조예요. 한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즉, 말 자체가요, 동사를 보조하는,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도와서 어떤 역할을 대체 도와주는 거냐? 동사가 혼자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조동사가 앞에 나와서 도와줌으로써 해석을 좀 더 풍성하게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써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을 씻는다 라고 적혀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병이한 문장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손을 씻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에서 능력을 표현해주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나는 손을 씻어야 한다와 같이 의무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의무의 뜻을 가진 조동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 이런 것이 바로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을 들어주시고 같이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자, 여기 밑에 부가적인 의미를 더하며 동사를 도와주는 말을 조동사라고 한다. 여기 딱 동그라미 치시고요. 좋아요. 그래서 영어의 조동사는 여기도 한번 밑줄을 끌게요. 영어의 조동사는 동사 어디에 앞에서 다양한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적혀 있죠. 즉 조동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어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거 2개 밑줄을 치고 우린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나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대표적인 조동사의 종류와 쓰임인데 첫 번째로 나온 아이가 바로 should입니다. 자, should는요, 요렇게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무나 당위성을 띱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should는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의 의미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시험에서 의무 당위성의 뜻으로 쓰였나요? 아니면 충고 조언의 뜻으로 쓰였나요?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should가 요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구나를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뜻이나 굉장히 비슷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비비안쌤 저 GTF 문법 높은 점수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저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겠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해커스 GTF 레벨 2 문법 파트의 교재를요, 전부 다 꼼꼼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강압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즉 요것과 요거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요런 뜻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그 중에서도 의무와 당위성에는 제가 밑줄을 꺼놨죠. 왜냐하면 should가 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휘를 외우듯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예문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면 좋을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Campers should remove all trash from the site before leaving 이라고 적혀 있죠. 자, campers, 캠핑하는 사람들, 즉 야영객들은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을 하면 should remove, 전부 다 없애야 합니다. 뭘요? all trash, 모든 쓰레기를요. 뭐로부터요? 그 현장으로부터요. 뭐 전에요? 떠나기 전에요.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죠. 그럼 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We should organize our files today. 예요. 자, 우리가 should organize, 정리하는 게 좋겠어. 뭐를? 우리의 서류를. 언제? 오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hould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또 두 번째 조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바로 must입니다. must. must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전에 should가 가지고 있었던 뜻과 동일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문맥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면 보기에 should와 must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그럼 둘 다 정답이 되는 걸요. 그쵸?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도 또 가지고 있냐면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must의 뜻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 뭐뭐임이 틀림없다. 요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단어의 뜻처럼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 의무에다가 밑줄을 꺼놨죠. 왜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예문을 한번 보면서요. 각각 한번 우리가 요 뜻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You must submit the report by Friday 예요. 자, 당신은요, submit 하면 여러분 제출하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굉장히 자주 같이 나오는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submit은 의무와 자주 같이 쓰이는 동사구나 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당신은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보고서를요. 언제까지요? 금요일까지요. 그래서 by가 여기서는 언제까지라는 마감일을 가르쳐주는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기한을 딱 정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must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문맥인 거죠. 다음 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Bill must be busy preparing for the wedding 예요. 자, Bill은요, must be busy. 바쁨이 틀림없어요. 뭐 하느라고요? 준비하느라고요. 뭐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것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빠야 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must를 딱 주고요. 이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로 쓰였을까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쓰였을까요? 라고는 묻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되 다만 우리가 must를 집어넣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뭐뭐임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뜻은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명한 조동사입니다. can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can도 마찬가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뭐일 수 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능력과 마지막, 뭐뭐 해도 된다 라는 허가의 의미도 가집니다. 다시 한번 can은 세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허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 중에서도 가능성에다가 또 밑줄을 꺼놨죠? 왜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가능성, 능력, 허가라는 뜻에 맞춰서 밑에 있는 예문을 같이 한번 넣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It can snow up to 4 feet in the winter. 예요. 자, 여기서 이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날씨라든지 날짜라든지 계절을 얘기할 때 그냥 it을 주어 자리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보면 눈이 내릴 수 있대요. up to 하면 뭐뭐까지예요. 4피트까지 눈이 내릴 수 있대요. 언제요? 겨울에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도 볼까요? Janet can speak several foreign languages 라고 적혀 있죠. Janet은 can speak, 말할 수 있습니다. several foreign languages, 여러 가지 외국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죠. 마지막, 허가 한번 볼까요? Employees can use up to 8 sick days per year. 예요. 자, 직원들은요, can use,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up to 8일까지 뭐를요? sick days 하면 병가를요. per 하면은 뭐뭐 당이란 뜻이어서요. 매년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해도 됩니다 라는 허가를 나타낸다. can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또 우리 조동사의 또 자주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will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will은 앞에 시제에서도 봤었죠. 미래를 나타내는 공식에 will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똑같은 wil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ill 보면 미래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예정도 결국에는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미래랑 똑같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시제의 어떤 단서들이 존재할 겁니다. 표현들이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뭐뭐 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 다시 한번 will,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두 가지 의미 전부 다 제가 밑줄을 꺼놨죠. 왜요?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문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자, 첫 번째 예문이요. A convention for artists will be held in May. 예요. 자, a convention, 회의요. 누구를 위한? 예술가들을 위한 회의가요. will be held. 열리게 될 거래요. 언제요? 5월에요. 그래서 5월, 미래에 대한 예정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에 또 한번 볼까요? When your train arrives, I will pick you up. 예요. 자, 뭐뭐 할 때, 뭐 할 때? 당신의 기차가요, 도착하면요. 제가요, 당신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will을 주고 이거 미래로 쓰였어요? 의지로 쓰였어요?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 해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may가 있습니다. may는 지금 조동사의 may를 보고 있는데요. 자, may는 아주 약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캔이 가지고 있었던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다 추측으로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may도 뜻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한 추측. 두 번째, 허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Susan may be right. 수전이 뭐뭐일지도 몰라, 뭐일지도 몰라,
오를지도 몰라 라는 추측을 나타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Students may use the lounge after 6 p.m. 예요. 자, 학생들은요. may use 사용해도 됩니다. 무엇을요? 그 휴게실을요. 뭐 이후에요? 6시, 오후 6시 이후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혼자서 사용하진 않고요. 동사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요. My sister, 내 여동생이 may apply. apply 하면 우리가 지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지원을 할지도 몰라요. 어디로요? 대학교로요. 자, 우선은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으로 해석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 my sister 하면 내 여동생 한 명이죠. 지금 sister에 s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동사에 applies 단수 동사를 쓸 수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왜요? 앞에 may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누가 나오건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고요. 시제도 반드시 이 뒤에 어떠한 맥락도 상관없이 조동사가 앞에 있다. 그럼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나와줘야 됩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이니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한 번 볼까요? Tuition fees, 수업료는요. should be paid. 지불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January 23rd. 1월 23일까지요. 자,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are paid. 이 앞에 있는 주어에 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서 be paid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부정어 not은 조동사 어디? 바로 뒤에 온다라는 겁니다. 자, not은 조동사 뒤에. 자, 그래서요.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All applicants, 모든 지원자들은요. must not forget,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할 것을요? To register by noon, 정오까지 등록하는 것을요. 자, 여기 보세요. must not forget, 조동사 다음에 not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래서 not, must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must not, 조동사와 바로 달라붙어서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조동사는 두 개가 나란히 연달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조동사는 반드시 하나씩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나란히 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You will can participate in the contest. 너는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한다 라는 가능성과 있을 거야 라는 미래의 의미를 둘 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will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can을 같이 연결시켜서 쓴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can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수거인 be able to로 바꿔줘야 합니다. 왜요? 얘는 조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너는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동사는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이다라고 적혀 있죠. 거기 하나 또 보시고 우리는 이제 또
3번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앞서서 봤던 조동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아이들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암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파트를 한번 보자면요. 자, 조동사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동사들이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썼던 공식인 have pp가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요. 과거에다가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추측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후회에도 형광펜 치시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시고 당연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may have pp 하면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이미 틀림없다가 아니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이죠. 그 다음 cannot have pp 하면 뭐뭐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전부 다 과거로 이라고 적혀 있죠.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3가지 표현입니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should have pp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럼 여러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옆에 보면 그런데 하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나타내죠. 어제 공부할 걸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should not have pp 예요. 자, 얘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요. 말았어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게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 여러분 게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ould have pp요. 얘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요. 내가 지탈표 문법 만점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 만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있었는데 했는데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예문으로. 자, 첫 번째 거 The team must have done a lot of research 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must have pp죠. 그러면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심한 강한 추측, 확신을 나타내죠. 그러면 그 팀은 했음이 틀림없다. 뭐를? 많은 조사를.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로 해석했죠. 그 다음 또 볼까요? They should have tried to help their co-workers. 그들은 노력했어야 했는데 노력을 안 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바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공식 9번째입니다. 조동사 must와 should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출제 공식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자, 조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는 이제 당위성 should 생략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조동사가 나오면 안타깝게도 시제나 가정법처럼 어떤 단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 파트 중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좀 어려운 파트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제나 가정법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조동사의 각각 가지고 있는 뜻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 책에 있는 문제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간의 감을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한글적으로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현관 펜 칠게요. 자, 조동사 should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나 당위성의 의미를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서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충고나 조언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험에서는 의무나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Dan은 should exercise. 자, 운동을 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mprove his health. 그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맥락이 문맥상 맞겠죠. 그 다음 또 밑에 거 볼게요. 자, teenagers under the age of 19 in Korea. 자, 10대들이요. 어떤 10대들이요? 19세 미만의 10대들이요. 어디에 있는? 한국에 있는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should not drink alcohol.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나 당위성의 의미를 가지는 should에 대해서 지금 예문을 봤습니다. 그 다음 충고나 조언의 뜻을 가진 것도 한번 예문으로 봅시다. 자, Rachel looks exhausted. 레이첼이 exhausted 하면은 기진맥진한, 지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첼이 지쳐 보여. She should lie down for a while. 그녀는 눕는 게 좋겠어.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래서 충고죠. 피곤해 보이니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예쁘겠죠. 그 다음 또 볼까요? It's snowing hard.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You should not drive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예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또 mus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must도 우리가 앞서 봤듯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면 한번 의무에 관련된 예문을 한번 봅시다. The student, 학생들은 must finish. 끝내야 한다. 무엇을요? 이 보고서를.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 예쁘게 잘 되죠. 그 다음 이거요. She must not feed the animals. 그녀는 must not feed.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누구들한테? 동물들에게. 자, 이번에는 강한 확신으로 넘어와 봅시다. Julia는 must be playing. 놀고 있음이 틀림없다. 어디서? 밖에서. 그 다음 또 볼까요? Your laptop still looks new. 너의 노트북은 여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 새 것처럼 보인다. You must not use it much. 너는 새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음이 틀림없다. 너 사용 많이 안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으로 가서요. 아까 봤던 거예요. should나 must 뒤에 have pp랑 같이 이렇게 써 있으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후에 뭐뭐 했어야 한다라는 should의 pp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한 확신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예문 We should have taken the subway. should야 pp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죠. 그러면 안 한 거죠. 그쵸? 우리는 subway, 지하철을 tas어야 했는데 그러면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The traffic is horrible today. 오늘 교통 상황이 horrible, 끔찍하다 라는 거. 그래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죠. 언제에 대한? 과거에 관한.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볼게요. 자, Mark is covered in mud. Mark가 덮였어. 뭐로?
진흙으로. He must have slipped. 그는 진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미끄러졌음이 틀림없어 라는 과거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조동사 should나 must를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문제에서요. 오답의 보기로 shall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shall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shall은 정답 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 근데 오답 보기니까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shall은 법 조동사로서 여러분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화자의 강한 의지, 단순 미래, 법조문의 명령 및 의무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사용되지 않으니 정답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shall을 절대 골라서는 안 되겠죠. 그럼 shall이 나오면 무조건 먼저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법조동사가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법조동사에서 요 법은 말하는 법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법이 분위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분위기나 말하는 법에서 조금 어감상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shall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부분이니까 shall은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적혀 있죠. GTF에서는 shall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문맥상 뭐뭐 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should나 must 둘 중에 하나만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둘 다 있는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로 들어가서요. 한번 해석을 하면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사 파트는 시제나 가정법과는 다르게 단서가 없어서 해석을 다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약간 다소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석을 같이 해봅시다. 자, students, 학생들은 submit. 자, 일단 우리가 submit, 아까도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제출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자주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학생들은 제출합니다. 그들이 applications, 신청서를요. 뭐를 위한? A dormitory room, 기숙사 방을 위해서요. 언제까지요? 12월 15일까지요. 이것도 여러분 언제까지이니까 뭐 마감일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주로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should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학생들은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청서를요. 기숙사 방을 위해서요. 언제까지요? 12월 15일까지요. 그래서 정답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should가 되는 것이고, 자, can은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고, might도 여러분 밑에다 적어주세요.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could도 똑같아요. 위에는 can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고, 다음 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 new law states that all passengers, 자, 빈칸 wear a seatbelt when a vehicle is in motion 이에요. 자, 얘는 여러분 여기 앞에 law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법이잖아요, 법. 법은 뭐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가 주로 정답으로 많이 선택이 되어지겠죠. 자,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새로운 법이요. 서술을 해요. 뭐라고요? 모든 passengers, 승객들이요. wear a seatbelt,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가 맞겠죠. 뭐 할 때요? A vehicle, 이 자동차가요. in motion, 운행 중일 때요. 그럼 우리는 의무를 나타내는 David, should가 맞겠죠. D번이 정답이죠. coul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might는 추측입니다. may도 추측이죠. 그래서 정답은 문맥상 D번이 제일 맞는 거죠.
또 가볼게요. 자, Amy has worked on Wall Street for years. 자, Amy는요, has worked, 일해왔어요. 어디서요? Wall Street에서요. 얼마 동안요? 수년 동안요. So, 그래서 she be making good money by now. 지금쯤은 그녀는 많은 돈을 뭐겠어요? 버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B번, 우리는 여기서는 확신을 나타내는 말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추측이고 얘는 미래나 의지를 나타내고 얘는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요 앞에 수년 동안 일해왔다라는 맥락 때문에 우리는 확신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4번입니다. Cyan Incorporated 빈칸 get additional funds from investors or else it will have to close down. 예. 자, 이 회사는요. 추가적인 지원을 투자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가 맞겠네요. 왜요? 자, 여러분 여기가 단서예요. or el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는요. 문을 닫아야 한대요. 그럼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must로 가는 게 맞는 거죠. may, 추측, can, 능력, shall 하면은 우리 정답 처리 안 된다고 했었죠. 정답은 David. 해석으로 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이요. 자,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s policy. 자, 교통부의 정책은 is that 뭐냐면 people riding the subway,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offer their seats, 그들의 자리를 제공해야 한대요. 누구한테요? Pregnant women,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럼 여러분 정책이니까 따라야 하는 거고 임신한 여성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니까 우리는 여기서 should가 정답이 되는 거죠. may, might, 추측, could, 가능성, 능력. 그러니까 문맥상 should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요. If Olivia wants to check out another library book, 만약에 올리비아가 원한다면 무엇을 대출하는 것을요. 또 다른 도서관의 책을 대출하길 원하면 she, 그녀는 return her overdue books. overdue 하면 기한이 지난이란 뜻이고 그녀의 기한이 지난 책을 돌려줘야 하고 pay a fine. 여기서 fine은 벌금이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가 맞겠죠. 기한이 지난 책을 돌려주고 벌금을 내야지 책을 또 대출해 가겠지. 그러니까 의무를 나타내는 must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could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가능성, 능력, would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정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죠. 그리고 might는 추측이고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overdue book이라든지 pay a fine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이제 우리는 정답을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보죠. I heard a rumor at work that Max is going to quit soon. 내가 들었어. 뭐를? 루머를 하나 들었는데 어디서? 직장에서. 뭐라고? 맥스가 곧 그만둔대. I know. 난 안단 말이야. 뭐를? I 빈칸 not tell anyone. 누군가에게도 not tell.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What I heard. 내가 들은 거를. 그쵸? 그럼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should로 가야죠.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 그쵸? But I'm itching to share this secret. 자, itching 하면 여러분 원래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뭐뭐 하고 싶어 안달난 이런 뜻이야.
근데 나는 이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should가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사 뒤에 not이 오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would는 정답 아니죠. 왜? would는 과거의 습관이나 가정법에서 출제가 되고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could 가능성, 능력, might 추측. 그래서 정답은 문맥상 C번이 되겠죠.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8번입니다.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memories are formed when teams of neurons work together. 연구진들은요, 대디아를 확인했대요. 대디아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요, 형성이 된대요. 뭐 할 때요? 이 신경의 어떤 이 무리들이요, 같이 작용을 할 때요. 이것이 explains, 설명해 줍니다. Why some memories, 왜 몇몇의 어떤 기억들은 last longer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되는지요. 그 다음 보세요. For a memory to persist, persist 하면 우리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뭐뭐 해야 한다가 맞겠죠. 그럼 우리는 A번으로 가는 거죠.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부호화돼야 됩니다. 코드가 우리 부호란 말이죠. 거기에 en을 붙여서 동사로 만든 거예요. 부호화돼야 됩니다. By more than one neuron. 한 가지의 신경체제 이상으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한 무리들이 같이 작용할 때 형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 이상이 같이 암호화가 되어야 하겠죠. 기억이 오래 가려면. 그래서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may는 추측이고 could는 가능성, 능력, might도 추측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맥상 A번이 들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즉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문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서 조동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각각의 뜻을 꼭 암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